부부 친밀감과 민감한 주제 탐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입밖에 내기 어려운 민감한 이야기이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도 부드러운 키스 한 번, 따뜻한 손길 하나가 사랑과 친밀감을 이어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순간에 전해지는 가벼운 애무와 다정한 접촉이야말로 나이 든 부부 사이의 사랑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과 거리감이 쌓인 채로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위치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조명을 끄고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리도록 선풍기를 켠 뒤 오늘 밤 우리 함께 깊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꺼리거나 숨기고 싶어하는 민감한 신체 부위와 노년기의 부부 친밀감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부끄럽거나 어색할 수 있지만 사랑과 존중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한 의사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60대 여성 한 분이 진료실에서 조심스레 질문했죠. 요즘 남편이 제 민감한 부위에 자꾸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데 무섭고 부끄러워서 거절하기 어렵고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 작은 질문이 바로 나이 든 부부가 어떻게 신체 변화 속에서도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주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편견이 많지만 침묵은 오히려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만이 오해를 풀고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사랑은 나이와 무관하며 부드러운 손길과 진심 어린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꽃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이 들며 변화하는 신체와 감정.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들은 때로는 부부간 친밀감에 도전을 주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신체적 변화와 감정적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호르몬 분비의 감소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성관계 시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편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이나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친밀감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와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감정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나 배우자가 관심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소통의 부재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니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나이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모두는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교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부드러운 스킨십과 애무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이 들수록 서로에게 더욱 다정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민감한 부위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강 섹스에 대한 편견과 사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구강 섹스, 특히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편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주제는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러나 오늘은 그 오해들을 풀고 올바른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적절한 위생관리와 상호 동의가 있다면 구강 섹스는 결코 더럽거나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민감한 부위는 특별한 염증이나 이상 증상이 없다면 강한 냄새가 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채취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피부 냄새와 유사한 것으로 건강한 상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남성분들이 격렬한 성관계보다 부드럽고 다정한 애무를 선호합니다. 어떤 분은 아내를 단지 부드럽게 손길로 어루만지고 가벼운 키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죠. 하지만 여성분들은 부끄러움이나 위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분은 아내의 손을 잡고 빼입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아내분은 나이 들어서 그런 행동이 부끄럽고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여 거절했어요. 이처럼 서로에 대한 작은 이해와 용기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소통이 부족해 오해가 깊어진 사례입니다. 위생관리 팁을 드리자면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민감 부위를 부드럽게 씻되 강한 비누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염증, 가려움,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으면 친밀 행위를 잠시 멈추고 병원에 방문하세요. 셋째, 친밀한 순간에는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두려움과 어색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구강섹스와 민간 부위 애무는 동의와 위생만 보장된다면 두 사람의 영혼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소중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편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 어린 소통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터치의 힘과 중요성.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부드러운 터치가 가지는 힘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접촉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과학적으로도 부드러운 터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효과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죠. 때로는 강렬한 성행위보다도 손끝으로 살며시 어루만지거나 부드럽게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깊은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터치 하나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죠. 흥미롭게도 여러 연구에서 노년기 부부가 젊은 시절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스킨십을 통해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신체적 쾌감뿐 아니라 감정적 유대감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므로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천천히 다가가는 애무는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쾌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일상에서도 아침에 눈을 뜨며 손을 잡거나 저녁에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깊은 친밀함을 쌓아갑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여담으로 어느 부부는 부드러운 애무를 시도하다 남편의 서툰 손길에 아내가 웃음을 터뜨려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벽함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모든 친밀한 표현은 상대방의 동의와 편안함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강요나 부담 없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경험이 될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터치는 나이 든 부부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다음에는 여성 신체 변화와 친밀함 유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신체 변화와 친밀함 유지법.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신체는 자연스럽게 여러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성관계 시 통증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이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때때로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친밀함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서로의 이해가 있다면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고 파인애플, 요거트, 두유처럼 유익균을 늘려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반대로 마늘, 양파, 매운 음식은 채취를 강하게 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민감 부위를 매일 아침 저녁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강한 비누나 깊은 세척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파괴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척 후에는 부드럽고 깨끗한 타월로 가볍게 닦아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셋째,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 속옷을 착용하고 매일 갈아입는 습관을 가지세요.
꽉 끼거나 합성 섬유 속옷은 습기를 가두어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감 부위 털은 완전히 밀어내기보다 부드럽게 다듬는 정도로 관리하세요. 털은 먼지와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너무 자주 밀면 상처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자신감 회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이 변했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친밀함을 더욱 자연스럽고 즐겁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신체 변화에 맞는 관리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따뜻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위생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안전한 위생관리 실천법. 민감한 부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민감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첫째, 민감한 부위는 매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비누나 향이 강한 세정제 사용은 피부 자극과 유익한 박테리아 감소를 초래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순한 전용 세정제를 하루 한 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세척 후에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타월로 가볍게 닦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세균 번식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 속옷을 착용하고 매일 교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꽉 끼는 옷이나 합성 섬유 속옷은 습기를 가두어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감 부위의 이상 증상, 염증, 가려움, 냄새, 분비물 등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를 통해 친밀한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털 관리는 너무 자주 면도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듬는 선에서 유지하세요. 털은 습기를 조절하고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무리한 제거는 상처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순수 코코넛 오일 한 방울을 큰 음순 부위에 발라 촉촉함과 자연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양은 피하고 가볍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위생 습관과 관리법을 지키면 나이 들어서도 민감 부위 건강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부부간 소통과 신뢰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부간 소통과 신뢰 구축.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소통입니다. 아무리 신체적 관리가 완벽해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하지 않으면 친밀감은 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부강 섹스나 민감한 부위에 관한 대화는 더욱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감한 주제일수록 솔직하고 조심스러운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런 행동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야 같은 간단한 질문과 대화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과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이런 소통이 쌓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깊어집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들은 서로가 원하는 것과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작은 행동을 꾸준히 하며 아내도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소통은 웃음과 유머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민감한 주제를 가볍게 농담하며 풀어가면 긴장이 완화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며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일상 속 작은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부부 관계의 기초입니다. 다음에는 자연스러운 친밀감 회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친밀감 회복 사례. 노년기의 부부가 다시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은 때로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7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배에 살짝 입맞춤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나이 들어 그런 행동이 부끄럽고 병에 걸릴까 걱정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소통 부족으로 마음의 벽이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솔직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싶다고 말했고 아내도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손을 잡고 부드러운 애무로 친밀감을 회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내도 그 순간들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히 묶는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일상에 치여 점점 멀어졌지만
조심스레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허용 범위 내에서 등이나 허벅지에 부드러운 키스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친밀감의 회복은 작은 용기와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랑을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손길과 대화로 가까워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성 민감 부위의 과학적 이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 민감 부위의 과학적 이해. 여성의 민감 부위, 특히 외음부와 질은 단순한 신체 부위를 넘어 복잡하고 정교한 생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위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왜 올바른 관리가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성 민감 부위는 큰 음순, 작은 음순, 그리고 질 입구로 구분됩니다. 이 부위에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서식하며 이들은 산성 환경을 유지해 나쁜 세균과 곰팡이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건강한 민감 부위는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위에서 나는 냄새는 개인마다 다르며 건강한 상태라면 불쾌하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냄새나 가려움,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과도한 세척입니다. 강한 비누나 소금, 출처가 불분명한 허브물로 깊이 세척하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파괴되어 염증이나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복적인 세척은 오히려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속옷과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이나 합성 섬유는 통풍을 방해하고 습기를 높여 박테리아 번식을 촉진하므로 통기성 좋은 면 소재를 선택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털은 적절한 습기 유지와 먼지 차단 기능을 하므로 완전히 밀어내기보다는 부드럽게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제모는 상처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민감 부위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똑똑한 기관입니다. 이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친밀감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잘못된 위생 습관과 그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잘못된 위생 습관과 위험성. 여성 민감 부위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위생 습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와 위험성, 그리고 올바른 대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한 비누나 향이 강한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부의 자연스러운 산성도와 유익한 박테리아를 파괴해 건조함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명확한 허브물이나 소금물로 깊게 씻는 습관은 더욱 위험하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깊이 세척할수록 피부가 더 가렵고 자극받아 다시 세척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염증과 불편감이 지속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꽉 끼는 속옷이나 합성 소재의 의류 착용은 통풍을 방해해 습기를 높이고 박테리아 번식을 촉진합니다. 이는 냄새나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통기성 좋은 면 속옷을 선택하고 자주 갈아입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민감 부위 털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털은 먼지와 이물질을 차단하며 적절한 습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에 지나친 면도는 상처와 염증 위험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은 질염, 외운부염 등 염증 질환은 물론 성생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올바른 관리법을 익히고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속옷과 털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속옷과 털 관리법. 민감 부위 건강에 있어서 속옷과 털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선택과 관리가 없으면 불편함뿐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죠. 우선 속옷은 통기성이 좋고 피부에 자극이 적은 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나 꽉 끼는 속옷은 습기를 가두어 세균 번식을 촉진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또한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털 관리는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보다 부드럽게 다듬는 수준이 바람직합니다. 털은 적절한 습기를 유지하고 먼지를 막는 역할을 하므로 무리하게 면도하면 상처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도 후에는 피부 진정과 보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속옷과 털 관리는 민감 부위의 건강과 쾌적함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부부간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심리적 자신감 회복과 애정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적 자신감 회복과 애정 표현. 나이가 들면서 신체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인 자신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부족하면 친밀함도 줄어들기 쉽죠. 오늘은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몸과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안에도 여전히 아름다움과 매력이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그 자신감이 배우자에게도 전해집니다. 둘째, 부드러운 포옹이나 손길,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오늘 예쁘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같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자신감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도 늘어나고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와 상호 존중이 그 바탕이 돼. 마지막으로 서로의 감정과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진정한 사랑을 지속시키는 핵심입니다. 다음에는 케겔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케겔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여성의 건강과 친밀함 유지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케겔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케겔 운동은 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으로 하루 3회 10회씩 근육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의 탄력과 힘이 증가합니다. 이는 친밀한 순간의 감정을 높이고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습관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또한 파인애플, 요거트, 두유 등 유익균을 늘려주는 음식은 자연스러운 채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마늘, 양파, 매운 음식은 채취를 강하게 할 수 있으니 적절히 조절하세요.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올라가며 부부간 친밀감도 깊어집니다. 다음은 다양한 친밀한 표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양한 친밀한 표현 방법. 친밀함은 반드시 특정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부드러운 마사지, 등이나 허벅지에 가벼운 입맞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일상적인 접촉도 깊은 애정 표현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단단히 만듭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친밀함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육체적 접촉뿐 아니라 마음의 연결도 중요하니까요. 유머와 웃음 역시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함께 웃는 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며 사랑을 깊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친밀한 표현이 서로의 동의와 편안함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즐겁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랑과 이해로 깊어지는 부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이해로 깊어지는 부부 관계.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부드럽게 자라날 수 있죠. 진정한 사랑은 격렬함보다 따뜻한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며 사소한 순간에도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부부 사이를 단단히 묶는 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이 등과 신체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때 친밀함은 계속 성장합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몸과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랑과 이해를 키워가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소감과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제 눈을 감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 깊이 스며들길 바라며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노년기의 부부가 겪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민감한 부위에 대한 올바른 위생관리, 부드러운 터치의 중요성, 그리고 솔직한 소통과 신뢰 구축은 건강한 부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다양한 애정 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부부가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임을 느끼게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사랑을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손길과 대화로 사랑을 키워보세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삶을 빛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